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온라인 실과 수업 3-3 맛있는 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오늘은 재료를 가열하는 방법 그리고 조리를 위한 안전수칙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선한 감자와 달걀 고르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선한 감자는 이러한 것들이고 신선한 달걀은 이런 특징들이 있지요. 여러분 장 볼 때 또는 부모님께서 장 보실 때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맛있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구입했다면 이것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 또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유용한 생활 팁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감자와 달걀을 조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였다가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해 보세요. 음식을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감자와 달걀 고르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달걀과 감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삶아서 먹는 방법과 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찌는 것은 재료에 물이 닿지 않게 수증기로 익히는 방법이에요. 감자는 이렇게 찌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삶는 방법은 물 속에 담가서 익히는 방법이에요. 감자와 달걀 두 가지 모두 삶아서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선한 감자와 달걀을 골랐으니 감자와 달걀을 익히는 방법도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자를 쪄서 드실 때는 우측에 있는 감자처럼 껍질이 거칠고 두꺼운 감자를 골라주세요. 전분이 많고 수분이 적기 때문에 쪘을 때 부드럽고 포슬포슬합니다. 왼쪽에 연한 황색의 껍질이 얇은 감자는 전분이 적고 수분이 많아서 반찬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넉넉히 넣어주세요. 감자의 비타민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삶는 것보다는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전에 처음부터 찜틀에 넣고 쪄야 겉과 속이 모두 포슬포슬해집니다. 이제 찜기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김이 올라올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세요. 지금처럼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스불을 중불로 조절한 후에 20분에서 30분간 쪄주세요. 저는 30분 정도 감자를 쪘습니다. 20분에서 30분간 찐 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한번 감자를 찔러보세요. 젓가락이 서걱거리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1차 찌기는 다 된 겁니다. 이제 뚜껑을 살짝 열고 불을 약불로 조절한 상태에서 10분간 뜸을 들여 2차로 쪄주세요. 뚜껑을 살짝 열고 뜸을 들이는 건 수분을 증발시켜서 감자를 더욱 포슬포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0분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수분이 없이 포슬포슬하게 아주 잘 쪄졌습니다. 젓가락을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쏙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그 달걀 삶아서 가끔 드시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몇 분 삶아야 반 숙이고 안 숙이고 아니면 살짝 익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시험해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아이고야 진짜 기가 막히게 익었다. 그치? 12분? 2분 차이. 아, 이거는 확실히 좀 더 묵직해. 14분. 아, 여기서부터 색깔 다르네. 결국은 14분 이상은 다 익었다는 얘기네요. 그치? 여러분들은 18분 이상 삶게 되면 푸석푸석한 달걀을 드시게 되는 거지. 달걀 삶아서 바로 드시기에는 요거 아니면 요거죠?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요거랑 뭐 비슷할 것 같고 요거? 노른자 촉촉해.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니 우와, 저렇게 하면 나도 정말 맛있는 감자와 달걀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6학년 가르칠 때 어떤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오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어요. 자,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냄비를 탁 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까만색 스키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허벅지 위에 라면 냄비가 통째로 엎어지면서 다리와 스키니 바지와 라면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 친구 병원 가서 붙어있는 다리와 스키니 바지와 라면을 떼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화상 치료를 하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병원도 정말 자주 가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잠깐 방심하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리를 하기 전에 또는 뜨거운 음식 먹기 전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를 얘기해 봤는데 우리가 조리를 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조심해! 뜨거워요. 냄비가 넘칠 때는 뚜껑을 집기보다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야 해요. 하지만 음식물이 밖으로 튈 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좋겠죠? 형! 기다려, 보구나! 형 최고! 조심해! 칼을 쓰는 게 서툴면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 그럼 개나리한테 부탁해야겠네. 그래, 내가 해줄게. 형! 조심! 칼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해. 다칠 수 있다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본 내용과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내용 잘 기억하고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어른과 함께 조리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조리를 처음 한다면 꼭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른이 계시지 않을 때 혼자서 조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칼은 위험해요. 사용법을 배운 후 안전하게 부모님과 함께 사용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칼을 잡고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칼을 들고 뭔가를 썰고 있다가 친구가 부르면 칼을 놓고 쳐다봐야지 칼을 든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쳐다보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자, 네 번째, 가열할 때는 환기를 시켜야 되고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을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조리 중 불이 붙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해요. 날아다니기 쉬운 비닐봉지 같은 것은 미리 안전하게 치워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열된 음식과 조리 도구는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다뤄야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조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교과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추가 영상을 올려줄 텐데요. 오늘 배운 감자와 달걀 이외에 다른 재료들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 이런 안전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